목에 갑상선 쪽에 큰 혹이 있어가지고. 췌장 쪽에 혹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장에 뭐 용종 생겼다 그래가지고 혹이라는 게 뭐 다 암이 된다 이런 건 아니라며. 뭐 용종이나 근종은 들어는 봤는데 아직까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커지는 증상,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뭐 흔히들 말씀하시는 혹이다. 종류도 부위도 다양한 혹, 어떤 건 암이 된다는데. 흔히 말하는 용종도 하나 없었어요. 직장암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암이 된 혹. 이거 창자예요. 종류에 따라 암의 신호탄이 되는 혹. 혹을 잘 다스려야 암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저는 30년이 지나도요, 저 노래, 음악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코리아나의 리드보컬 이애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그룹 코리아나. 그동안 뜸했던 이유는? 유방암에, 자궁암에. 과연 이애숙이 건강을 되찾은 비결과 암의 씨앗인 혹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잠시 후 공개합니다. 누구나 한두 개는 있다는 혹, 체험단도 예외는 아니다. 충격이었죠. 이게 혹시 암일까 막 이래가지고 염려도 했었고. 여자의 인생으로서는 거의 끝난다? 이런 생각에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에게 왜 이런 게 하면서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네. 벌써 그게 눈물이 나려고. 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하는 혹. 과연 그들의 상태는 어떨까? 이 나이대에 비해서도요, 좀 심각한 편이에요. 방치하면 위험하다. 폐경을 앞두고 있거나 얼마 전에 폐경이신 분들인데요.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기가 쉽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오장육부의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음을 뜻하는 거고. 체험단 모두 혹을 키울 수 있는 몸 상태. 종류에 따라 방치하면 암이 되는 혹. 혹을 예방할 수 있는 체질로 거듭나야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씩 적응해가는 체험단. 몸도 좋아지는 그런 기분? 과연 그녀들에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이 정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5인의 체험단 혹 예방 프로젝트. 그들의 고군분투기 기대해주세요. 네, 건강검진 받을 때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런 말 들어봤을 것 같아요. 몸속에 혹이 있는데요? 뭐 이런 말. 우리 몸속의 세포가 뭐 적게는 한 50조 개, 많게는 60조 개까지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포들이 처음에 만들어져 갖고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생성과 사멸을 반복해요. 마치 벽돌을 쌓았다가 무너뜨렸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처럼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다른 것보다 커지는 증상,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뭐 흔히들 말씀하시는 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낭종 같은 경우는 물풍선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낭종 안에는 이제 장액이라고 부르는 물이 들어 있는데요. 99%가 이제 암으로 진행될 이유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용종은 장내라든가 점막에 생기는 이상 돌기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쭉 이어진 하나의 관인데요. 그 점막 내에서 이상 변형 세포들이 증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동굴내 석순처럼 자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궁 근종하면 자궁 물혹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근육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계란인가요? 네,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악성으로 진행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한 분 나와 있습니다.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더 생각나는 분이죠. 바로 그룹 코리아나의 막내 이애숙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코리아나의 리드보컬 이애숙입니다. 반갑습니다. 30년 전인데도 지금도 생생하네요.
저는 30년이 지나도요, 저 노래, 음악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한류의 원조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코리아나라는 그룹이 되게 신비했어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 방송에서는 잘 못 보고 외국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저는 그 올림픽 개막식 때 굴렁쇠 소년이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 올림픽 때 주제가가 이제 해니넨 손에 손잡고 그 다음에 더 빅토리 투 더 빅토리 이 노래잖아요. 이 노래 사실 두 곡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그 음반을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700만 장이라는 기록이 있죠. 52개국 1위 19장의 플라티늄 앤 골든 디스크라는 그런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있어요. 그리고 막 투어도 다니셨죠, 해외 투어. 저희들이 그 해니넨 히트 차기 전에도 투어가 많았었어요. 뭐 1년에 한 100개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2년 동안 그냥 스케줄이 땅보다도 하늘에 오르고 날아다니고 더 많았었습니다. 나를 삼킬지라도 나 달려가리. 시원시원한 가창력과 미모까지 예전 모습 그대로인 코리아나의 가수 이혜석. 그동안 방송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코리아나 이혜숙의 집 최초 공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집안 곳곳에는 코리아나의 흔적이 가득하다. 이게 일부분이지만 유럽에 있을 때 보니까 언니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코리아나. 당시 코리아나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그때 90년도 때 중국에서 공연 자기네가 13억이면은 11억 인구가 이 노래를 알 거라고 그렇게 이 저널리스트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도 그때 당시 놀랐어요. 하나 영화같이 지나가요. 언제 그랬었는데. 호이, 하이, we good? 우리 옛날 코리안 지금 얘기하고 있었거든. 예숙의 큰오빠이자 코리아나의 리더 이영규. 요즘은 배우 클라라의 아버지로 더 유명하다. 요즘 날씨도 추운데 건강 조심해라. 맞아. 면역력이 제일 중요한데 조심하고 있는데 요즘은 위가 좀 안 좋아. 밥만 조금 먹지 다른 거는 많이 먹잖아. 그건 그래. 맞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일단 날씨가 자꾸 추워지니까 몸 조심하고 건강이 최고야. 고마워. 늘 I love you. 네, I love you. 일찍 아버지를 잃은 이혜숙에게 오빠 이승규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다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이승규 오빠는 리더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아프면 오빠가 대신 막 열이 막 근 40도까지 막 올라가서 공연을 못할 정도면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다 벗겨놓고 얼음으로 막 얼음찜질하면서 그러면서도 공연하고 그랬어요. 전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코리아나. 19개국 가요 차트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는데.
왼쪽 그 유방이 수술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래서 다 드러냈어요. 샤워 중 유방에서 만져지는 혹에 병원을 찾았던 그녀. 리허설을 하는데 그때 당시 또 이 노래도 나는 날마다 조금씩 하늘로 올라간다. 나의 입김, 나의 울음, 나의 목소리. 이런 그 시, 김동희 유명한 시였어요. 그걸 하는데 눈물이 저 혼자 막 나는 거예요. 소식만 나는 이제 들었고 막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show must go on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나요. 유방암 수술 후 힘든 투병 생활을 버티고 다시 대중 앞에 서기 위해 노력했던 그녀. 하지만 유방암 발병 4년차 때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왔다. 항암 치료를 12번 하고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5년 후에 자궁 내막암. 자궁에 3대 암이 있어요. 3대 암이 있어요. 자궁 경부암, 그리고 난소암, 아까 이예숙 선생님이 앓으셨던 자궁 내막암. 예. 이 중에서요, 난소암의 경우는 이 우리 몸속 깊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자각 증상도 없고요, 통증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궁 내막암의 경우는요, 전이만 안 됐다면 그냥 자궁을 적출하는 걸로 거의 완치가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예후가 좋지 않아서 사망률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나이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50대 이상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유방암의 경우에도 최근 2011년부터 2015년생에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 발병 역시 40, 5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년이 되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죠. 서울의 한 병원. 맥없이 치료를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다. 좀 먹어야겠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남자. 뭐가 그렇게 괴로운 걸까? 항암 치료하러 오면은 아침부터 먹고 토정세하고 입이 막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치료하러 오면은 그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지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심해져요. 긴장이 많이 되시죠? 네, 긴장도 되고 좀 뭐 하기 싫죠, 솔직히. 도망가고 싶어요. 2주에 한 번씩 받는 항암 치료. 벌써 5번째 치료인데도 힘들고 적응이 되지 않는 건 여전한데. 오늘도 그는 암과의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다. 항암제가 들어가니까 이 손이 저려져 오네요. 오늘 여기 6시간, 집에 갈 때 받는 게 48시간. 그러니까 54시간 받죠. 54시간. 건강을 자신했던 이장식 씨 때문에 오랜 증상을 간과했었다. 22살 때부터 치열이 있어갖고 계속 혈변을 계속 봤었거든요. 치열로 인한 혈변으로 생각을 했지 암이 생겼다고는 생각을 안 했죠. 올해 4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발견된 용종. 이미 직장암 2기였다. 그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직장암 수술 후 그는 사람답게 사는 게 어려워졌다. 가장 기본적인 배설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장루라는 건데 이제 뭐 흔히 대변 주머니라 그러죠. 그 직장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직장이 굳는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바로 별을 걸로 보내면은 수술한 부위가 터지기 때문에 그 창자를 밖으로 꺼내서 이 장루라는 걸 달아가지고 배변을 처리합니다.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부분의 대장을 막아버리고 소장 끝에 인공 항문을 만들어 돌출시킨 뒤 대변 주머니를 차게 만든 장치가 바로 장루다.
밀폐된 비닐봉지라 가스 배출이 안 되고 자칫하면 변이 새기 때문에 관리가 까다롭다. 이게 창자예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황당한 그런 경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차고 나갔다가 뭐 냄새가 나거나 해가지고 옆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또 이 접착 부분이 이게 배 쪽에 붙는 부분이, 이 부분이 접착력이 약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또 끼운 게 빠지지 않을까, 이런 막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암과 싸우기도 힘든데 장루 관리까지 직장암 환자들이 겪는 이중고다. 식사 때 전후로 한 번씩 비워줘야 되고, 그리고 밤에 한 11시쯤 비워줘야 되고, 그리고 새벽에 한 서너 시쯤, 그러니까 서너 시간마다 한 번씩은 비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8번씩 장루를 비우고 잘 때도 혹시 장루가 터질까 늘 새우잠을 잔다는 남자. 그가 겪는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 목 같은 게 추우니까 이거를 꼭 써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져 남들보다 몇 배로 추위를 느끼는 그. 옷을 단단히 껴입고 향한 것은 6년간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는 개복숭아 밭이다. 다 잘라야 되거든. 지금 가지를 쳐두어야 내년 수확을 기대할 텐데. 항암 치료 중에는 이 추위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작업을 못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늘 손이 시리고 저린 그는 차디찬 전정 가위를 잡기가 두려울 정도다. 왜? 이게 뭐 저걸로 뭐 손도 시리고 해서. 아하. 몸은 좀 어떻고? 뭐 괜찮은데 추우니까 맥을 못 추겠어요. 결국 그의 힘든 사정을 잘 아는 친구의 도움을 받는 장식 씨. 병원 갔다 오고 내가 언제 오는지를 모르니까 불러.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좀 할 테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종합검진 받았냐. 그래서 저도 나는 받았다 그랬더니 자기가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했죠. 왜 그러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직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앞길을 지나가는데, 친구 집을 지나가는데 운전하다가 막 울음이, 눈물이 덜컥 나더라고요. 굉장히 걱정이 많이 했었어요. 제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송두리째 달라진 그의 일상. 지금에서야 후회가 밀려온다. 제 대장 상태가 매우 양호했어요. 흔히 말하는 용종도 하나 없었어요. 근데 대장이 너무 깨끗하니까 별로 방심하고 대장 내시경을 안 했었죠. 7년 동안. 건강검진을 좀 자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남성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암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립선암과 대장암. 전립선암과 대장암. 조사에 따르면은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이 절반 이상은 이렇게 소변의 문제를 많이 갖고는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남자분들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 잘 가시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게 창피하거든요. 그렇죠. 그 불편을 그냥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염증으로 끝나게 되면 뭐 90% 이상 완치가 되지만 이게 암으로 발병하게 되면 이제 그 암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생존율이 50%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좀 심각해지죠. 대장암 같은 경우도 용종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대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선암의 발생 비율이 2명 중 1명꼴로 나온다고 하니까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조마조마하거든요. 걱정되고. 근데 이거 혹들을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나요? 사실은 뭐 전문가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 뻔한 거, 운동 열심히 하고 소식하면서 건강한 음식, 영양소 충분히 드시고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면서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라는 걸 겪게 되잖아요. 그 갱년기를 겪으면서 호르몬의 불균형들이 굉장히 오는데 이 호르몬도 문제지만 그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균형 관리를 잘하는 것도 사실은 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죠. 생존율 단 10%, 죽을 고비를 넘기고 5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문춘옥 씨. 건강하다는 소문과는 달리 누워서 여기저기 꼼지락대는 게 전부인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위바위 운동이에요. 발가락으로 가위, 바위, 보. 큰 병을 앓고 난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5년 전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그녀. 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난소암 4기 말이야 갖고 제가 비장도 전이 되고 직장, 난소 자궁 그래서 이제 또 더 전이 될까 봐 림프를 차고 빨리 전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림프까지. 그때 당시에 5년 생존율이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명치부터 치골까지 배를 갈랐던 흔적.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암은 끈질기게 그녀를 놓지 않았다. 1년 만에 다시 재발이 됐어요. 그때는 정말 이제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막 다 토하고 뭘 먹기만 하면 토하고 막 그때 면역력이 또 막 100까지 떨어진 거예요. 2번의 암을 겪으며 눈에 띄게 떨어진 체력. 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선 면역력을 높이는 게 급선무였다. 지금 뭐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렁각시 지금 만들려고 해요. 전래동화 속 그 우렁각시야? 우렁각시는 남 몰래 와가지고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가는 사람들을 우렁각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몸에 들어가서 미생물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치료해주는 그런 음식이에요. 구하기 쉬운 평범한 재료들. 하지만 그녀는 조리법을 달리하면 평범한 죽도 약죽이 된다고 믿는다는데. 여기에다가 다시마 우린물을 넣을 거예요. 다시마 우린물을 넣으면 소화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고요. 위장의 세균을 없애준다는 다시마 우린물을 넣고 모든 재료를 한 곳에 넣은 후 푹 끓여주는 게 그녀의 방법. 사용된 5가지 재료는 적당히 익힐 때 영양소 흡수율이 더 좋아진다. 푹 잘 고아진 거예요? 이게 40분 하는 게 제일 맛있어요. 왜요? 10분도 해보고 20분도 해보고 30분도 해보고 35분도 해보고 50분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 40분짜리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맛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맛있어야 먹지. 맛없으면 뭐. 요즘에 조미료에 길들여지는데 누가 먹어. 맛없으면 안 먹지. 듣고 보니 일리 있는 말이네요. 그런데 아직도 손이 더 가야 하는 우렁각시죠. 할 때 간장을 1숟갈. 덩어리 없이 아주 곱게 가는 데는 그녀만의 이유가 있다고. 이제 아픈 사람들은 면역이 약해지니까 그 기능들이 다 약하잖아요. 좀 흡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아서 먹어요. 항암 치료 탓에 구토가 잦았던 준옥 씨. 그 때문에 음식의 양보다는 흡수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마지막으로 우렁각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활용점정이 있다는데 이 노란 액체의 정체는? 그건 뭐예요? 이건 천연 발효식초예요.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거든요. 아, 식초도 만드세요? 예. 역시 음식에서는 발효 음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간장부터 식초까지 모두 직접 만들어야 성에 찬다는 그녀. 드디어 완성된 문춘옥표 우렁각시죽. 5년이 지난 지금도 하루 2끼를 죽으로 해결한다는데 죽을 통해 섭취한 영양분이 면역력에 큰 도움을 주었단다. 이제 항암제를 맞을 때도 면역력이 1200 이상 안 되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면역력제를 또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면역력을 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해야지만이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된 거죠. 여기가 제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요? 네. 춘옥 씨의 2번째 면역력 비법은 발효식초. 직접 만든 25가지 식초는 그녀의 식탁에서 절대 빠지는 법이 없는 필수 재료다. 면역력도 높여주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흡수도 잘 시켜주고 또 이제 이 유기산이나 이런 산 종류가 또 좋고 비타민 C를 또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줘요. 식초의 살균 효과와 다양한 성분들을 통해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그녀.
발효식초를 만들기 위해 2년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전통식초 제조사 자격증까지 따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며 5년 동안 자신만의 요리법을 250개나 개발했다고. 그 덕인지 이제는 2번의 암을 이기고 건강해진 상황. 면역력을 위한 마지막 비법이 남았는데 마늘이 몸에 좋다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어디에 쓰려고요? 마늘은 또 왜 꺼내셨어요? 마늘 소금 만들려고요. 마늘 소금이요? 다소 생소한 마늘 소금, 간수를 뺀 천일염과 얇게 썬 마늘을 함께 찜통에 넣고 딱 10분만 찌면 끝! 잘 쪄낸 소금과 마늘을 바싹 말려서 함께 빻으면 완성이다. 말려서. 하지만 마늘과 소금을 따로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마늘 소금을 만든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치료 물질이 돼서 우리 몸도 치료가 되고 염증 치료, 항암제, 뭐 항산화 성분, 또 유황도 많고 마늘에는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소금에 미네랄하고 섞어지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늘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로 소금을 만들었다는 그녀. 이런 소금 같은 경우는 관절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이제 홍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절에 좋으니까 우리가 그냥 홍합만 먹으라 그러면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섞어서 넣으면 양념에 같이 들어가서 꾸준히 먹을 수가 있죠. 네, 이거는 당뇨에 좋은 한약재들만 모아서 그 끓인 물로 만든 소금이에요. 녹차에는 항암 성분도 많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진짜 비법은 뭐든지 꾸준히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란다. 이 음식이 나를 살린 거죠. 저는 예전에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뭐 지지고 볶고 삶고 무치고 끓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이제 약이 되게끔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까 음식은 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고생지 왔죠. 먹고 싶었는데. 들어와. 네. 누구세요? 아, 동생, 아는 동생인데요. 거의 친동생 같이럼 이렇게 날 많이 챙겨줘요. 언니 하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살림꾼인 그녀. 값싸고 싱싱한 제철 식재료를 애용한단다. 평소에 이렇게 한 가지 해요. 요 밥 한 가지만 하면 된장찌개에서 먹잖아요. 그죠? 이게 많은가? 이렇게 오늘은 좀 여러 가지는 없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2가지만 아니면 어쩔 때는 굴맛 아니면 어쩔 때는 뭐 콩류 쪽으로도 먹고. 소화를 돕는 무와 버섯, 암에 좋다는 굴까지 넣은 밥은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수술하고 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토속적인 음식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 마늘장아찌도 담가봤어요. 마늘장아찌 담으셨어요? 예. 요즘 한식 만들기에 열심인 그녀. 외국 생활을 할 땐 느껴보지 못한 재미다. 1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색깔이 요건 됐겠네요. 근데 요거는 봐요. 아직도 하얗잖아요. 바깥에서 뭐 맛있는 거 먹거나 그러면 또 집에 와서 해보고 그런데 그래서 아빠가 맨날 집에서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매일 밥 해먹는 거는 귀찮더라고요. 이런 거 하는 건 재미있는데. 그 아까 굴밥 밥 했잖아요. 네. 거기에 양념장이요. 달래 향을 살린 양념장까지 굴밥과 잘 어울리겠네요. 네, 제 입에 좀 짭짤한데 피디님이 한번 잠깐만 맛봐봐요. 맛있는데요? 그죠? 네. 괜찮죠? 이제 이건 끝! 됐습니다. 와, 굴이 탱글탱글하네요.
두 번의 암을 극복하고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그녀. 누구보다 음식의 중요성을 잘 아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손수 만든 음식들로 채운 밥상. 각종 발효 음식과 건강 식재료로 만든 집밥은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두 번의 암 투병 후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한 이혜숙 씨. 항암 치료만큼 힘들었던 건 오래된 입맛을 바꾸는 것이었다. 봐봐. 바쁜 스케줄과 오랜 외국 생활로 패스트푸드를 달고 살았기 때문이다. 피자, 막 고기 이틀에 한 번씩 그 LA 갈비 있잖아요. 그런 걸 막 구워 먹고 우리가 피자 시키면 한 3판 시켜도 4명이서 그걸 다 먹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긴 식사를 마치고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과 함께 찾은 해안도로. 건강을 위해 매일 함께 운동을 다녔던 것이 이제는 부부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지독했던 암을 이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 임파선을 자르고 나니까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6개월 걸린대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비 오면 우산. 산에 열심히 다녔어. 그 뒷산. 성찬인 몸으로 산을 올랐던 건 백혈구 수치를 높이기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다. 이 사람 건강은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는 데서 온 거예요. 찬바람 맞으며 운동을 마친 부부. 추위와 피로를 녹이려고 따뜻한 차를 준비하는데 부부가 함께 잊지 않고 꼭 챙겨 먹는다는 노란 가루. 정체가 뭔가요? 아, 근데 이거 로열 젤인데요. 제가 이거 유방암 이거 수술하고 난 다음부터 면역력 올려주는 걸로 해서 이거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암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로열 젤리 차를 즐겨 마신다는데 로열 젤리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단다. 그때는 제가 로열 젤 그렇게 많이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냥 꿀 정도 먹었는데 제가 이걸 알게 된 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면역력이 확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먹게 됐죠. 반가운 얼굴 이혜숙 씨. 앞으로도 예전처럼 왕성한 활동 기대할게요. 자, 지금 제 앞에 벌들이 열심히 만들어낸 생산물들이 있습니다. 예, 벌이 참 기특한 또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 역시 가장 핵심은 여왕벌이 먹는다는 이 로열 젤리 아니겠습니까? 신비하죠, 일단은. 그러니까요. 실제로 벌을 보면은요. 그 일벌들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2달 정도 산대요. 로얄 젤리를 먹는 여왕벌 같은 경우는 뭐 한 5년 산답니다. 수명이 뭐 2배 차이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10배 차이가 나네요. 로얄 젤리를 먹고 여왕벌이 일벌보다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이 로얄 젤리를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좀 더 몸집이 커지지 않을까? 아이들이 특히나 성장기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고루고루 이루어져야 돼요. 네네. 많이 먹는다고 키 크고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가 서로 부족함이 없이 구성이 되고 그렇게 먹어야만 클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겠죠. 있죠. 네. 우리가 그 생 로얄 젤리는 먹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여기 이제 생 로얄 젤리 귀한 걸 지금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분말 형태로 이렇게 딱 바꿨어요. 요거는 사실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레진은 그러니까 편리성이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말이 되니까 단맛이 좀 덜하네요. 네. 복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벌이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을 하신 이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열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10명 중 8명에게서 어김없이 발견된다는 흙 체험단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충격이었죠. 네, 충격이었죠. 이게 혹시 암일까 막 이래가지고 염려도 했었고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 양성 혹이어서 괜찮다고 하니까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오는구나 하고 좀 정신이 아찔했죠. 또 겪기 싫은 혹의 공포, 몸 상태를 확인했는데 몸의 열 분포 상태로 호르몬의 균형도를 확인하는 체열 검사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체지방 검사를 함께 진행했다. 머리 쪽으로는 열이 많이 올라와 있고 복부, 하복부는 차고 손발도 굉장히 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체성분에서 체지방도 줄이는 그런 관리가 시급합니다. 체지방은 정상이지만 상체에 심각하게 열이 몰린 체험자. 나머지 체험자들 역시 체열이 상반신에 몰려 호르몬 불균형이 의심되는 데다 체지방률도 표준 초과로 나타났는데 이에 다이어트 식단과 료열젤리 섭취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체온 유지가 미션으로 제시됐다. 이 모든 것을 잘 실천하시면 꾸준히 오래 실천하시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좋아지셔서 나아가서는 각종 혹이나 암의 발병의 위험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세요? 어머니! 이쪽이요. 안녕하세요. 왜 거기 계세요? 뭐 살필 게 있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옥상으로 올라오세요. 이 추운 날씨에 뭘 볼 게 있나 했더니 수십 개의 벌통을 살피는 부부. 벌들이 이 겨울을 잘 버티게 보온까지 해놨다. 지금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고 그래서 벌들이 괜찮게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여기 진짜 벌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반신반의하는 제작진을 벌통 앞으로 안내하는 남편. 도대체 뭘 줍나 했더니 정말 벌 맞다 맞아. 얘네들이 날씨 따뜻할 때 오시면은 활동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으니까는 기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오십시오. 내년 봄에 만나요. 올해 뭐 수확은 많이 했어요? 꿀하고 화분 뭐 그 정도 했어요. 밑에 내려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오세요. 내려오세요. 네. 올해 처음 양봉을 시작했다는 부부. 아직 초보라 로열 젤리까지 거두진 못했어도 나름 괜찮은 수확을 거뒀단다. 이게 우리 올봄에 우리가 직접 딴 화분이에요. 우리 신랑이 다른 사람 막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나 먹으라고 이건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밤꿀인데 이것도 직접 채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이쁘죠. 네, 윤기가 차르르한 게 정말 예쁘네요. 올봄 건강과 취미를 위해 30통의 벌을 치기 시작했다는 부부. 설탕 하나를 쓰지 않고 직접 채취했다니 얼마나 맛이 좋을까요? 맛이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이 다진 거기 때문에 그 맛이 더하는 것 같아요. 뭐? 신혼 같아요. 신혼이에요. 에? 신혼이라고요? 네네. 아니, 결혼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남편이 하던 체육관에서 한눈에 서로가 인연임을 알아봤다네요. 보기에는 제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6살이나 위입니다. 6살이나 위라고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내년에가 60이에요. 부럽네요. 아무리 뜯어봐도 도통 59살은 안 보이는 아내. 뭔 걱정이 있겠어요? 외모로 봤을 때는 동안으로 보는데 나는 나 나름대로 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눈도 침침해지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이고 사실 제일 큰 고민은 숨어 있어요. 어머머, 이런 게 어디서 나왔대요? 폐경 이후에 호르몬 문제가 제일 걱정이 돼서 최근에는 몇 개월 전부터 내가 호르몬 약도 복용하고 있어요. 나이를 속일 순 없는 법 걱정 많겠네요. 이번에 마침 또 체험단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잘 체험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요. 혹이 덜 생길 체질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이상란 씨. 전문가인 남편이 좀처럼 빈틈을 안 주는 모양입니다. 쉽지 않아. 옆구리가 땡겨. 운동 후 출출한 배를 채우려는 부부. 알록달록한 컬러 푸드를 준비했는데 항산화 성분이 많아 암 예방에 좋다는데요. 샐러드로 점심을 대신 할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줄 것 같아요. 좋은 기운을 줄 것 같아서 점심 그걸로 해결할 거예요. 단백질까지 보충한 다이어트 식단. 로열 젤리까지 더하면 금상첨화. 양봉을 하기 때문에 그 로열 젤리를 직접 내가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먹어봤었어요. 약간 시큼한 그런 맛을 느끼는데 이건 분말이어서 오히려 먹기가 더 편한 것 같으네. 암이 자라는 걸 막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로열 젤리. 이렇게 계속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면역력도 증강시키고 내 몸에 있는 체지방도 많이 뺄 수 있도록 열심히 체험하도록 할게요. 화이팅! 달콤한 꿀벌 부부 11호 기대할게요. 한편 친구와 등산 중인 김정윤 체험자. 친구는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데요. 젊으면 건강 걱정 안 한다. 우리 딸도 어리니까 건강 얘기하지 싱긋도 안 해요. 맞아. 근데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자꾸 건강만 챙기잖아. 하지만 친구와 달리 의지박약인 그녀. 힘들어. 가자, 우리 앉았다시 내려가자. 힘들어 못하겠다. 안 돼. 우리 10번씩 하자, 빨리. 진짜 너무 힘들어. 자, 10번만. 우리 10번씩 하자. 쉽게 무너지는 체험자를 독려하는 친구. 친구 한 번 잘 돼서 부럽네요. 실제로 체지방을 분해하려면 최소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데. 난 이거 잘 못하겠더라. 어때요? 힘들어도 계속하니까 할만하죠? 그러니까 좋네. 힘들어도 좋지.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임무를 완수하고 비로소 휴식을 취하려는 두 사람. 아니 근데 또 먹으면 어떡해요? 그냥 내려가면 또 뭔가 다른 거를 기존 거를 기름진 걸 찾고 할까봐. 내일도 먹고. 그런 식에 갔는데 정말 튀김 하나도 안 먹던데. 몸에 좋은 것만 먹었어요. 로얄 젤인데. 운동은 출세기에도 먹는 건 제대로 관리하는 체험자. 면역에 좋은 로얄 젤리 분말도 있지 않네요? 끝맛이 더 좋다. 따뜻해. 달지도 않고 먹는 맛은 약간 밋밋하지만 그래도 먹고 나면 뒷맛은 왠지 약간 단맛? 먹을만해요. 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땀내 나는 체험 응원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10일간의 체험 종료. 지난번 충격이 컸던지 다들 열심히 한 모양인데. 저는 지난번에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다른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제 체온을 올리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체험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하고 그리고 또 유산소 운동도 했고. 10일 만에 재검사에 돌입한 체험단.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결과를 보니까 진짜 다들 열심히 하신 티가 팍 나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잘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성난 씨.
상반신에 집중됐던 열이 고르게 퍼져 호르몬 균형을 되찾은 체험자들.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 체지방률도 줄어 면역력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올라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인데 1등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앞으로도 이 기운 쭉 이어가지고 좋은 결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을 바꾸자 메가천수 파이팅!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한 건강 정보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닥터지방호를 찾은 가수 이은하. 예기치 못한 희귀 질환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기다 두고 여기 두고 배 나오고 막 이렇게 올라온다. 그녀가 이토록 몰라보게 변한 이유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서. 당뇨요? 저합병증이라는 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겨울철 혈당 다이어트를 위한 닥터지방호의 제안이 공개됩니다.